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2022년 2월 11일 날 방송된, 금요일 날 방송된 블룸버그 리얼 일드에 대한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풋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no라고 그랬고요. 두 분 다 yes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자는 크로스마커의 빅토리아 페르난데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채권 리서치 헤드의 미샤나, 그 다음에 짐 비앙코 리서치 창업자시죠. 짐 비앙코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2년물하고 10년물 중에 어떤 것이 더 금리가 높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빅토리아는 10년물, 그 다음에 동일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짐 비앙코는 2년물. 즉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거라고 본 분은 이제 짐 비앙코고, 굉장히 플래트닝이 돼서 붙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비샤나. 그 다음에 빅토리아는 그래도 아직 경기 전망은 나쁘지 않다. 연준이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2년물하고 10년물 차이가 45bp밖에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한 세 가지 아젠다를 얘기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더 빨리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되 이제 최종 금리는 인상하지 않는 그런 지금 프로젝션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축소를 미국이 진행하게 되면은 연준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yield curve, 장단기 금리, 즉 term premium, 그 다음에 이게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버리지는 않을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이제 그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100%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에서 수정 전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raising our Fed forecast to include 7 consecutive 25 basis rate hikes at each of the remaining FOMC meetings in 2022 and expect the FOMC to hike 3 more times once per quarter in 2023 and to reach the same terminal rate of 2.5 to 2.75% but earlier. 그러니까 2022년에 올해 즉 7번 인상을 점쳤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3번 혹은 조금 더, 아무튼 최종적인 목표 금리는 정책 금리가 이제 2.5% 있어 7.5%지만 앞에서 먼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이제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의 그런 수정 전망은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Securities Head of US Rates Strategy, 결국 이 사람은 미국 금리에 대한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데, 이분 이제 마크 하바나가 2022년에 1 trillion US dollars, 그 다음에 2023년에 똑같이 1 trillion US 달러의 연준의 자산 축소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것이다. 그죠?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것이다. 이런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트릴리언이면 1조 달러죠. 1조 달러. 그죠? 1조 달러씩 올해 그리고 내년에 각각 연준이 자산 축소를 할 것이라고 봤고, 그 속도는 그렇게 된다면은 캡이 월 100 billion, 그렇게 되면은 100 billion US 달러고 각각 60 billion이 T빌, 트레저리빌이고 40 billion이 MBS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숫자가 자세히 써 있는 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600억 달러의 미국 국채 그리고 400억 달러의 mortgage-backed security를 갖다가 축소시킨다는 거죠. 즉 그만큼의 자산을 롤오버를 안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자산 축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을. 그래서 조나단 페러가 이제 얘기한 부분인데요. 요 레이트 하이크 프로젝션은 마지막
25bp냐 50bp냐의 그 프로젝션에서 사실상 설명을 한 거니까 굉장히 좀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공급망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 구매자 지수를 보면은 지금 40% 감소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재고를 더 놓을 필요가 없이 지금 공급망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특히 신차 판매 가격이 지금 안 오르고 있고 한 부분을 볼 수 있다. 중고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신차 가격을 더 인상할 텐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시 하나는 모건 스탠리의 그 예측 치료는 이번 달에 이제 7.5%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 그 7.5%는 1월 달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제 즉 2월 달의 데이터는 3월 달에 나올 텐데 3월 달에 나올 2월 달 그 CPI는 7.9%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용어를 썼거든요. cyclical, acyclical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스티키하고 non sticky, 스티키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인건비라든지 뭐 렌트라든지 이런 것이죠. 그리고 non sticky가 뭐 유가라든지 이런 건데 아무튼 둘 다 지금 오르고 있다. 얘기를 해서 지금 아무튼 레이카익 프로젝션에 있어서 좀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걸로 봤습니다. 그다음 짐 비앙코는 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Fed lost control of the narrative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결국에는 정치적인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한데 지금 미시간 컨슈머 컨피던스 리포트 소비자 심리를 이제 나타내주는 이 미시간 컨슈머 컨피던스 리포트에서 50%의 그 답변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망을 갖다가 살기 좀 힘들다. Lower standard of liv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적인 그 폴리컬 설문, 정치적인 설문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다들 보고 있다. 그게 탑 아젠다다.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가를 확실하게 잡거나 안 잡거나 뭐 중간에 뭐 물가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매파적으로 실제 행동을 안 하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넘어갔다고 지금 짐 비앙코는 본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7번씩 이렇게 인상을 하고 더 빨리 앞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책금리는 비슷하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빨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성장을 해친다고 이제 빅토리아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매우 좀 어려운 일이다. 즉 소프트 랜딩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얘기를 위시하나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산 축소의 부분, 연준의 자산을 줄이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 즉 long duration이냐 short duration이냐 등등의 혹은 크레딧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대부분의 자산들의 리프라이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term premium 길수록 우리가 금리를 더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신용이 적을수록 우리가 금리를 더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격에 새로운 발견이 지금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짐 비앙코 이분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닌데 현재 연준이 연간으로 사들이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즉 채권이나 MBS의 규모가 1.5 trillion dollars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즉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도 채권을 안 내놓고 그냥 만기 연장만 안 해주는 거 그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1년에 1조 달러의 자산 축소가 일어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하자면 결국에는 만기 연장을 안 한다는 얘기는 갚는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이제 정부가 그 돈을 바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또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연장이 안 된다는 의미하고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같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이제 조나탄 페어가 inverted yield curve가 될 것이냐에 대한 yield curve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했고 결국에는 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기는 하강을 면치를 못하고 리세션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측으로서 장단기 금리 차는 명확했는데 역전은 어느 부분이 이제 부러질지는 이제 지나고 나서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바나의 그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각각의 1조 달러씩의 연준의 자산 축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정도는 너무 크지만 대체로 이제 수긍하는 얘기였고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연준이 모든 MBS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의 자산으로.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이 mortgage-backed security를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시큐리티를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그만큼의 그 사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의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한 네거티브 서플라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investment grade, 투자 적격 등급의 채권과 그 자산들의 가격에 대한 재발견을 이뤄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 가격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부동산도 뭐 강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마용성 이렇게 된다듯이 하는 그런 relative 비교 평가에 있어서 자산들의 가격이 이제 조금씩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냐는 그 조나탄 페어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이 두 가지 얘기가 상충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본인은 leveraged loan 그죠? 변동금리죠. leveraged loan이 하이힐드보다 낮고 하이힐드보다는 투자 적격이 하이힐드가 투자 적격 등급보다 본인은 낮다. 한마디로 크레딧 리스크를 차라리 짊어지겠다. 듀레이션 리스크보다 만기가 긴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자산 축소라는 거는 연준이 시장을 떠나는 건데 그렇다면은 연준 대신해서 꼭 자산 축소가 연준이 시장에 채권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기를 연장 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딘 다른 데서 이제 펀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준비 않고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이제 사줘야 됩니다. 중국이 사주든 한국이 사주든 그동안 이제 상품을 팔아서 엄청나게 달러를 벌어들이는 쪽에서 사실은 연준의 국채를 사주든 외부에서 이제 사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더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금리를 더 준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전 세계 다른 자산 대비 더 금리를 주는 이 달러 자산으로 당연히 이제 그 유동성을 갖다가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면은 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걸 팔고 이제 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도 가져왔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골드만삭스는 조금 더 인상을 해가지고 2022년에 더 올리고 그죠? 그리고 요때도 좀 더 올려서 요렇게 이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요약을 좀 빨리 하고 오늘 얘기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을 갖다가 처음에 좀 설명을 드리고 제 의견을 좀 3번에서 좀 개진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자산의 가격의 재발견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미국의 코어, 즉 미국의 핵심 기업들과 핵심 산업이 파괴되지 않는 한 미 국채를 이제 상당한 규모로 펀딩을 즉 다른 곳에서 사줄 때까지는 미국의 이제 그 채권에 대한 마케팅은 계속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어라는 것은 미국의 핵심 기업들이죠. 즉 뭐 애플이나 아니면은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즉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들 그리고 이런 TSMC, 파운드리 그 공급망 이런 부분에
특히 메모리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보유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코어의 일부라고도 심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핵심 그 산업에 캐시가 상당히 있고 파괴되지 않는 한 미국은 지금 현재는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채를 갖다가 함께 짊어질 전 세계의 그런 국가들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제 그 부분을 리스크를 함께 지워야 되죠.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상품을 미국은 이제 달러를 주고 상품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신흥국으로 가고 그리고 상품은 이렇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달러가 결국에는 신흥국에 이제 많이 이제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신흥국에 많이 생겨난 달러를 다시 미국은 미국채를 판매함으로써 그죠? 미국채가 다시 신흥국으로 가고 그리고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달러가 빠져나가는 이 구간에 상당히 신흥국들이 힘들어하고 뭐 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국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 시장의 바닥이나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데 중국이 만약에 이제 미국의 경구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입을 하고 서로 그런 거래가 있게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고요.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미국채를 중국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상당히 그것도 이제 시장에 좋은 영향이겠죠. 물론 이거는 중국 기업, 특히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있는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금융시장을 상당히 많이 그래도 중국이 개방을 했는데 그 확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intellectual properties, IP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IP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대응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복잡하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굴기가 어느 정도 성동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을 사실은 못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지금의 구조하고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의 유지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CBDC의 성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Masters in Business의 그 Bridgewater, 그 레이 달리오의 헤지 펀드죠. 리서치 헤드로 리서치 디렉터로 레베카 패터슨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오셔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CBDC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썩는 통화죠.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은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면 소비 진작이 가능하고 이런데요. 요 중국의 CBDC의 어떤 진행 방향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Masters in Business 이거 고정 댓글로 꼭 제가 이제 남겨놓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상황과 안 잡히는 상황, 즉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과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두 가지 다 지금 포지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둘 중에 어느 것이 될지 예측이 현 단계에서 불가능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실 때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상황과 안 가능한 상황에 어느 정도는 양쪽에 배분을 해 놓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고 요약본도 제가 만들긴 했는데요. 이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한 20초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물가가 튀기 때문에 원자재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게 확 잡히게 되면은 팁스 같은 거 물가 연동체는 이제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걸 숏하는 포지션을 같이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